북한 사회와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5월 중순인데 완전 초여름 날씨입니다. 네. 자,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됩니다. 더위도 걱정이지만 기온이 오르면서 각종 감염병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최근 후진국 병이라고 알려진 홍역이 국내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염병은 그야말로 온 나라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잖아요. 북한은 특히나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데요. 이게 북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사실 국경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앞으로 2주에 걸쳐서 한반도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지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울의료원 공공의료팀 과장이신 이혜원 교수님, 그리고 북한에서는 소아과 의사로, 남한에서는 한의사로 계시는 김지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날이 점점 기온이 오르고 있고 사실 뭐 이 더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으면 돼요, 사실. 그냥 그렇죠. 보내면 되는데 네. 이 두 분은 의사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어떤 늘어난 질병이나 환자들 때문에 좀 걱정이 많으시죠. 여름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수인성 질환들이죠. 네. 식중독. 왜냐하면 음식이 상하기 쉬우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일사병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냉방병, 아니면 네. 물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뭐 유행성 결막염이라든지 뭐 피부 질환, 그러한 질환들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 보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여름에 생기는 질병이 조금 다른 부분이 그래요? 있어요. 네, 북한에서는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인성 질병이 많이 생기죠. 또 특히 그 소화불량으로 인한 식중독으로 인한 뭐 이런 증상들이 더 많고, 남한 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있지만 그 냉방병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식에 대한 병보다 뭐 다 잘 돼 있는 그 냉방 시설 때문에 뭐 어깨가 아프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까 이 기술이 발전한 남한은 이게 냉방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네. 또 그렇지 못하면 또 약간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좀 상황이 벌어졌는데 특히 올 들어서 또 홍역이 전 세계적으로 좀 비상이라고 해요. 지난 2000년 홍역이 사라졌다고 종식 선언을 했던 미국에서 최근 홍역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UCLA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두 곳에서 1000명 이상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홍역 발병이 25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They have to get the shot. The vaccinations are so important. This is really going around now. They have to get their shot. 자,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서도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홍역 피해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5월 3일 북한의 노동신문인데요. 세계 여러 지역을 휩쓰는 전염병이라는 제목으로 홍역의 전 세계 확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북한도 걱정되긴 하겠죠?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북한은 보게 되면 한 20여 년 동안 굉장히 기아로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위생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런 네. 것 때문에 전염병이 더 확산될 우려가 또 많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약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서운 건 사실인 거죠. 홍역은 사실 후진국 병이라고 알려져서 네. 이제는 많이 사라진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뭔가요? 대표적인 원인으로서 안티백신 운동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홍역이라 함은 집단 면역이 95%는 사실 넘어야 그 유행을 막을 수가 있는데 홍역과 자폐증이라든지 어떤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들, 그러한 논문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결과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보들을 접하고 또 믿고 그것을 이제 신념화시켜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는, 거부하는 운동들이 특히 미국에서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유행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올해 국내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A형 간염 환자들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렸을 때 예방 접종한 사람은 뭐 안 맞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뭐 가까운 데 가서 맞아야 되는 건지 어떤가요?
어렸을 때 맞았다면은 상처가 생겼기 때문에 맞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나 맞은 접종력이 없고 아니면은 이제 A형 간염을 앓은 이제 그 과거력이 없다면은 필히 특히 20, 30대, 40대까지는 맞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 1차는 맞았는데 2차는 맞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가요? 다시 1차부터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2차만 맞으면 되나요? 네, 이제 1차를 맞았다 그러면 네. 바로 2차를 맞으면 되시고요. 1차를 네. 다시 맞아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일단은 무엇보다 개인 위생을 가장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사실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맞아요. 가까운 보건소나 이제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홍역이나 뭐 간염 이런 전염병을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방접종 맞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북한에는 지금 예방접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접종 체계가 잘 돼 있는 거는 북한이 훨씬 낫습니다 하고 그래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오. 그만큼 나서부터 접종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접종 카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든 어른이든 학교를 전학하거나 그다음에 집을 이사하거나 하게 되면 그쪽에 전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접종 카드가 없으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을 만큼 잘 돼 있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계속 이렇게 확산되고 거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는 전염병을 보관하는 시설이 잘 못 돼 있죠. 네, 냉장 시설이, 냉동 시설이.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약에 대한 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백신의 공급을 받아도 그 보관이 잘 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네.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중앙에서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됐다 그러면 그 중앙에서 도로 갈 것이고 그 도에서 그 다음 레벨 그리고 마지막 말단에서 직접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하는 곳이 리 진료소에 해당이 될 텐데 이제 여기까지 다 각 보관도 해야 되고 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이제 일정 그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서 2011년 그리고 2015년까지 도에 있는 냉장고를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실제 리 진료소의 냉동 박스를 이제 보급하는 그 작업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도까지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리는 한 25%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주로 어떤 감염성 질환들이 또 발병을 하게 되나요? 북한에서 질병을 관리하는 이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봤을 때에 결핵과 간염의 경우에는 네. 아예 따로 관리하는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결핵의 유병률과 발병률이 높은 30개 국가에 북한이 들어가 있고요. 네. 결핵에 의한 사망이 한 3.6% 정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수인성 질환에 의한 사망도 사실 3.6% 되고 설사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까지 가는 경우는 주로는 취약 그 면역성이 떨어지는 이제 아동의 경우, 신생아의 경우 그런 사망 그 설사 감염성 질환에 의한 사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실제로 그 이게 아이들의 이제 설사병으로 인한 사망을 좀 실제로 보신 적도 있으셨을 텐데 어떤가요? 실제 상황은? 그때 제가 소아과 입원실에 있다 보니까 소아 이렇게 설사증 환자들을 많이 보게 되고 많을 수밖에 없고 사망률이 또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설사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분이 많이 빠지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요. 네네네. 거기서 뭐 링겔 같은 것을 국가적으로 자체로 생산해서 그 환자들한테 공급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집에서 자체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고. 소금이라든가 또는 설탕이라든가 아주 연하게 해서 끓여서 그 물이라도 숟가락을 계속 떠서 먹여라. 예. 그렇고 나마래도 가능한 가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고 그렇겠죠. 또 병원에 오게 되면 뭐 좀 나을까 싶어서 병원에 왔지만 병원도 여러 가지 사정상 해주기 어려울 때 이런 상황들이 참 안타깝던 여러 상황들이 또 스치고 지나가네요. 근데 이제 김지은 원장님은 직접 북한에서 이제 생활을 하셨잖아요. 원장님이 보셨을 때 북한에 이렇게 감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가끔 전염병이나 이런 질환이 많으니까 네. 위생을 잘 지키지 않는 거 아니냐, 위생만 잘 지켜도 괜찮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네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지킬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안 돼 있죠. 그런 거는 국가적 시스템이 마비라고 봐야 되겠죠. 손을 잘 씻고 싶은데 물이 없다든가 비누가 없다든가 이런 것들, 예, 물을 끓여 마시고 싶지만 끓여 마실 수 있는 뭐 주전자가 없다든가 불 뗄 수 있는 뭐 화목이 없다든가 이런 환경들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뭐 설비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네. 크다 이런 말씀이시고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맞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그 배관에 이제 언제 인프라가 갖추어졌는지를 봤을 때에 거의 이제 60년 이상 된 상당히 이제 노후화된 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상하수도의 배관이 같이 묻혀져 있는 그렇다면 이제 서로 간의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한 원인들 아니면은 이제 농사를 할 때 쓰는 비료로 인분을 사용한다든지 네, 그럼 네, 이제 네. 기생충의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원인과 여름이 되면 또 이 모기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맞아요. 이 모기 밤에 귓전에서 막 윙윙거리면 진짜 잡고 싶은데 보이지는 않고 그런데 이 또 전염병의 원흉 중에 하나가 또 모기거든요. 네. 사실 북한에서는 말라리아 날 행사도 있다고 해요. 그런 혹시 날이 다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그만큼 뭐 말라리아가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관련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라리아의 날에 즈음한 행사가 23일 평안남도 평원군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말라리아 날이 언젠가요? 네, 4월 25일이고요. 네네. 1년에 한 2억 명 정도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네.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또 유발하기 때문에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도 말라리아 발병률이 좀 높은 편인가요? 한때는 말라리아가 꽤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사회 지원으로 2007년도 그때는 말라리아 퇴치 전 단계까지는 갔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서 발생하고 모기는 오늘부터 오지마 하면 안 오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상황이 아니니까 네. 전 단계까지 갔다 해도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올 들어 기온이 빠르게 올라갔잖아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남한에서도 말라리아 모기가 출현했다고 하는데요. 그 발생 지역을 보니까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실 남북이 서로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 모기도 또 결핵도 이 남북을 오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전파에 있어서는 쉽게 좀 감염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이기도 하고요. 말라리아는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염성 질환은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정보를 교환을 하고 필요하다면 같이 대응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한과 북한은 지금 38선이라는 경계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사람은 마음대로 다닐 수 없지만 네. 질병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북한에 지금 그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이 오직 북한이 것만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언제든지 남한이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전염병을 발생시키지 않고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남한이 그 공공위생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평소 지내다 보면 사실 이 감염병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사라진 줄 알았던 홍역의 대유행 그리고 A형 간염에 결핵에 말라리아까지 이 한반도가 감염병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이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